완충에는 무려 45분 컷이 나오는 굉장히 미친 충전 속도를 보여줬다. 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디노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핫한 갤럭시 S26 울트라 언팩 전에도 미리 써봤고 2일 정도 써보고 있는데 첫인상이랑 간단 후기 정말 솔직하게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삼성 언팩 기념으로 무려 갤럭시 S26 울트라 구독자 이벤트 고정 댓글에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일단 간단 언박싱을 해보면 전작 박스와 비교해볼 때 프린팅 스타일이 바뀌었죠. 뭔가 얇은 두께와 함께 카메라 디자인이 변경된 걸 강조하는 듯한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똑같긴 합니다. 본품이 있으면서 C2C 케이블 등이 있고 구성 자체는 완전히 똑같다. 그런데 제가 쓰고 있는 코발트 바이올렛 이번에 메인 컬러이면서 삼성 관계자분들은 히어로 컬러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무튼 이 컬러가 렌더링이랑 다르게 투톤기를 끼고 있습니다. 조도에 따라서 블랙처럼 보이기도 하고 밝으면 또 퍼플처럼 보이고 투톤 컬러라서 저도 이게 가끔 블랙인지 퍼플인지 헷갈리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임의로 색상 투표 1000명 이상 투표해주신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역시나 화이트 블랙이 돌아왔다 보니까 이번에 인기 컬러 1, 2위가 화이트 블랙이고 스카이블루, 코발트 바이올렛 공동 3등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화이트는 여태까지 삼성이 뽑은 화이트 계열 중에서 아주 순백색의 화이트라 솔직히 저는 이게 더 탐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삼성 관계자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니까 화이트가 여태까지 안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만 유독 판매량이 높게 나와서 여태까지 안 내려고 했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미리 촬영할 때 홍콩, 베트남, 캐나다 팀이랑 같이 섞여서 촬영을 했는데 거기 분들은 화이트를 잘 안 찍고 퍼플만 주로 찍히는 하더라고요. 나라마다 선호하는 컬러가 조금씩 다 다르던데 화이트가 유독 한국 외 국가에서는 인기가 좀 없어 보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게랑 두께가 소폭 감소했다고 했죠. 두께는 스펙상 7.9mm 직접 측정을 해봐도 7.9mm대가 나오더라고요. 얇아졌나 싶지만 전작과 비교해보면 아주 미묘한 수준의 차이가 느껴지긴 한데 비슷비슷하긴 해요. 무게 또한 실제 저울 기준 215g으로 여전히 무겁긴 해도 비슷한 플래그십들과 비교해보면 가장 가벼운 무게를 보여준다. 게다가 곡률 또한 좀 더 동글게 처리해서 이제는 언핏 보면 울트라가 아니라 플러스처럼 보이긴 합니다. 디스플레이도 보면 이번에 루머와는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던데 10비트 컬러가 들어갈 줄 알았지만 10비트 컬러가 아니라 8비트 기반의 개선된 버전 10비트보단 생명력이 적지만 8비트 전작 대비로 했을 땐 삼성 피셜로는 4배 정도 표현력이 늘어났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 웬만한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게 좋아졌나 구분이 잘 안 되긴 합니다. 물론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아쉬운 요소죠. 그리고 PWM 또한 여전히 전작과 동결이 480Hz인데 요즘 중국제들이 2000 PWM까지 올리는 거에 비해 아쉽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루머와 똑같이 최신 M14 620 세트와 COE 디스플레이 효율 공법이 바형 최초로 탑재가 된 부분이 있지만 다른 걸 다 떠나서 효율이 좋아졌다 해도 스펙상 배터리는 전작과 동결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디스플레이 자체 효율은 개선이 되었지만 AP 같은 다른 부분에서 전력을 좀 더 먹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번 언팩에서 가장 핫했던 반응이 좋았던 프라이버시 스크린 제가 이걸 껐다 켰다 여러 번 써보고 있는데 일단 말 그대로 미쳤습니다. 앞선 영상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3가지 옵션이 있죠. 아예 안 켰을 때는 매우 깨끗한 디스플레이에 이걸 켜게 되면 밝기 자체는 약간은 감소하지만 옆에 앉은 사람이 바로 안 보일 정도로 각도를 획기적이게 제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림 팝업만 제한하는 이게 또 원하는 앱만 하게 하는 커스텀 기능까지 지원을 하더라고요. 추후 굴락이 풀리면 좀 더 커스터마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대박인 건 향상된 프라이버시 보호 해당 기능을 켜게 되면 기본 옵션보다 좀 더 각도를 제한해서 극적인 제한 효과까지 있더라고요. 다만 개별 필셀을 조절하는 형태다 보니까 맥스 옵션까지 쓰게 되면 물 빠진 색감이라 해야 되나 색 대비가 확 죽어버려서 이건 정말 지하철에서만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스크린 보호 기능이 픽셀 절반을 꺼서 구현하는 기능인데 밝기가 살짝 감소를 하더라고요. 현미경 촬영을 해보면 켜게 될 때 픽셀 절반이 실제로 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밝기 자체가 50% 줄어드는 거 아닌가 싶지만 체감상 한 7-80% 정도 해외 측정 자료를 봐도 한 20-30% 정도만 감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터리도 보면 5000mAh 계속 동결이긴 해도 용량 자체는 크게 무리가 없긴 한데 제가 밖에서 100%풀 밝기에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정도는 거뜬하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충전 출력도 이게 진짜로 물건입니다. 3W 평범한 케이블임에도 5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일단 초고속 충전 3.0이 뜹니다. 완충 예상은 50분으로 뜨지만 실제로 제가 충전을 해봤는데 10분에 무려 32%, 30분 충전에 75%가 아니라 이미 83%까지 찾고 완충에는 무려 45분 컷이 나오는 굉장히 미친 충전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보여줬다. 완충 기준으로는 전작보다 무려 20분가량 더 빠르게 됩니다. 성능도 보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 갤럭시 칩셋인데 램은 12기가 모델이고 빠르게 돌려보면 싱글이 3700점대, 멀티코어가 1.14만 점으로 생각보다 전작 대비 유의미한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3D 마크 또한 최고점이 7400점대, 최저가 3800점대, 안정성은 51%로 이것 또한 전작 대비 10% 이상 상승이 되었으나 이번에 4번 정도 돌려보니 약간의 편차가 있긴 하더라고요. 안정성은 대체로 50%째를 보여줬습니다. S25 울트라랑 동시에 돌렸을 때 안정성이 5% 정도 더 상승을 했는데 실제로 베이퍼 챔버 면적이 전작 대비 향상이 되었고 소재가 바뀌어서 효율이 20% 정도 더 증가를 했다 하더라고요. 일단 발열 테스트를 해보면 8 엘리트 젠 5가 발열 얘기가 종종 있다는 것을 감안해볼 때 초반 스퍼트 5분 내 발열은 1, 2도 정도 더 높지만 5분 이상 장시간 경과 시 전작과 비슷한 수준의 최대 46도 표면 발열을 보여줬다. 카메라는 사실 전작과 동일한 스펙인데 조리개 값이 커져서 주간 사진에서는 솔직히 모든 사진과 동영상 순수하게 잘 나오긴 하지만 야간 사진에서 좀 더 밝게 찍히긴 하더라고요. 이건 몇 장 샘플을 찍어보면 바로 티가 나긴 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에서 수평 고정 스테디 모드라는 굉장히 신기한 게 새로 나왔는데 좌우로 이렇게 심하게 흔들어도 이제 수평 자체가 고정되게 꽤나 안정적이게 찍어주더라고요. 액티비티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는 메리트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어요. 스피커는 전작도 꽤나 훌륭했는데 이번에 약간 더 개선이 되었습니다. 기존 스피커 음질의 저음의 깊이가 좀 더 커졌다 해야 되나, 저음 부분이 좀 더 단단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스피커는 솔직히 말하면 갤럭시 모바일 중에서는 가장 훌륭했습니다. 이렇게 갤럭시 S26 울트라 간단 사용기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 밖에서 2일 정도 써보니 사생활 디스플레이가 집에서나 혹은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주로 있는다면 크게 안 와닿겠지만 밖에서 주로 사용해야 되는 사람 혹은 장기간 출장으로 인해 기내 기차, 버스, 대중교통 등을 자주 타야 한다면 만족감이 1순위이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10만원 오른 게 아쉽긴 해도 더블 스토리지가 여전히 존재하다 보니까 저는 바로 사전 예약 결제를 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의견 마구마구 달아주시고 고정 댓글에 S26 울트라 구독자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